이번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 기획 노하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시각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의 3페이지부터 24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서 씨, 네, 프레젠테이션 장소 예약했어요? 그럼요. 1층 소회의실 예약해뒀어요. 거긴 좁지 않아? 그 담당자만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직 인원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세요. 네. 뭐지? 클라이언트 쪽 담당자만 오는 거 아닌가? 맞는데.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프레젠테이션 기획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기획 노하우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디자인 개발 내용의 요약과 정리에서는 창의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하여 주제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제작된 시안별 특징 파악을 통해 각 시안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할 수 있다. 효과적인 디자인 의도 표현을 위해 디자인 전개 과정을 단계별로 알기 쉽게 설계해 표현할 수 있다. 참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발표와 조건에서는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계획을 위해 참석 예상자, 장소, 시간을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 발생에 대해 대비할 수 있다.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은 디자인 개발 내용의 요약과 정리, 발표와 조건입니다. 오늘 수업을 위한 선수학습으로는 시각 디자인 리서치, 시각 디자인 전략 수립, 비주얼 아이데이션, 시안 디자인 개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핵심 용어로는 발표와 일정, 참석자, 장소, 시간, 자료 구성, 배색, 디자인 원리, 레이아웃, 서체, 시청각 재료, 기승전결, 용모, 태도, 자신감, 설명, 설득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기획 노하우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시각 디자인에서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시각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은 디자인 프로젝트의 개발을 요구하는 시점부터 다양한 조사와 분석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디자인의 사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개발한 과정과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하는 절차와 형식을 말합니다. 프로젝트의 개발을 요구하는 시점부터라고 하면 발표에 필요한 자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프레젠테이션의 내용 구성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네, 발표에 필요한 자료 구성은 핵심적인 내용만을 도출해 압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요. 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의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네. 이를 위해서는 디자이너는 메시지를 구조화, 단순화시키고 또 시각화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의 내용 말고 발표자가 확인해야 하는 다른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프레젠테이션 날짜가 다가오면은 여러 가지 확인 사항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이 발표 날짜에 대한 재확인이에요. 발표 날짜는 디자이너의 완료 일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서 적절한 일정을 잡아야 되죠. 아, 디자이너의 완료 일정으로만 결정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프레젠테이션 현장에는 네. 그 많은 이해관계자가 오시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해관계자들과 디자이너 완료 시점과 같이 협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말고 발표자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발표하는 장소라든지 네. 또 발표하는 시간도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하기 위해선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지 강사님께서 그 노하우를 알려주시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는 경쟁 프레젠테이션과 비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당연히 경쟁 프레젠테이션 경우 경합의 조건이 전제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 준비를 위해 몰입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가장 우수하고 효과적인 디자이너를 선정해야 하므로 경청을 통해 관찰할 것입니다. 또 디자이너는 최선의 프레젠테이션 상태를 준비하여 평가에 임하게 되는데요. 프레젠테이션 참여자인 디자이너는 다른 참여자의 제안보다도 더 우수한 내용의 아이디어와 시각 효과로 무장하여 준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개발 규모가 커서 많은 개발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큼의 프로젝트이거나 공공성과 객관성의 기준에 적합한 판단을 얻기 위한 과정의 시험대이므로 반드시 승리하는 프레젠테이션이 되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경쟁 프레젠테이션의 준비와 내용이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기회보다 부족하거나 소홀하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비경쟁 프레젠테이션도 단독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뿐이지 선정의 기회를 우선 약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프로젝트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합리적인 방향의 설정, 효과적인 자료 조사와 최선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진솔한 제안을 해야 하는 것은 디자이너이자 개발자의 의무와 책임일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시각 디자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전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보고나 발표의 방식을 일컫는 것입니다. 정부 기관과 같은 공공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보고이거나 분기마다 기업에서 발표되는 성과 보고, 벤처기업에서 특허받은 독점 기술을 발표하는 설명회이거나 저명한 학술대회 연구 발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발표하는 경우를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지하는 프레젠테이션의 종류와 기능은 매우 다양하며 목적이 분명한 프레젠테이션이 실시되는 경우마다 준비해야 할 자료와 환경은 매번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각 디자인 프레젠테이션과 일반 프레젠테이션의 공통점이 있다면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명료하게 보이기 위해서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특성이 강조된 것인데요. 시각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은 조형을 다루는 고유의 직업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프레젠테이션보다 심미적인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다른 목적의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형성을 바탕으로 한 심미적, 기능적 효과를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디자인 프로젝트의 개발을 요구하는 시점부터 디자이너는 다양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디자인의 사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개발과 결과를 예측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하는 절차와 형식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시각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여러 번의 회의 과정도 발표와 유사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도출된 요구사항과 점검사항을 디자인 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 확인의 브리핑과 확인된 내용들을 분석, 정리하고 시각적 결과물에 적용하여 최종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가 공식적으로 조율하여 정해진 발표의 자리가 아닌 일상의 업무 관련 회의 자리에서 언급하는 대화 방식은 주로 브리핑의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브리핑의 성격을 프레젠테이션과 비교한다면 사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의 교환과 확인 또는 정리 기능을 의미하며 낮은 단계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브리핑의 자료들이 모여서 포괄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표에 필요한 자료의 구성은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프레젠테이션을 받는 클라이언트에게 이 많은 자료들을 소설과 같은 형식의 글로 전달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클라이언트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만을 도출하여 압축적인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구축하는 정보의 정리는 옆에 보이는 표와 같은 성격을 고려하여 발표 자료를 기획해야 하는데요. 첫째, 메시지를 구조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너무 일반적이라 재미없다는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가지는 본능적 이해의 특성을 최대로 고려한 최선이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 구조를 파격이라는 의미로 뒤집으려 한다면 자칫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래의 기능적 구조를 지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변화를 주는 것이죠. 둘째,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내용을 소설과 같은 긴 문장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또는 청중이 바라보는 화면을 많은 텍스트로 구성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집중력을 분산시켜서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텍스트는 발표자의 부연 설명으로 대체시키시고 내용의 포인트마다 핵심적인 키워드 또는 간략하게 정리된 개조식 표현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시각화시켜야 합니다. 발표 메시지를 텍스트로만 구성하는 것보다 이를 효과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텍스트와 그래픽의 효과로 전환시키는 작업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시각적 효과는 디자이너의 기호에 따라 천차만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시각적 효과의 처리는 이해를 돕기 위한 효율적인 역할이어야 합니다. 욕심이 지나쳐 시각적 효과가 너무 화려하거나 복잡해 보이면 내용에 집중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도출해가는 과정의 구성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의뢰한 디자인 결과물을 소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결과물이 도출되기까지의 체계적 접근과 합리적 내용을 함께 전달시켜 감동적 설득을 유도하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윤서 씨와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스토리보드를 제작하기 위해 팀을 구성한 윤서 씨. 프레젠테이션의 각 단계를 스케치합니다. 화면을 의미하는 각 사각형마다 해당하는 간단한 정보를 키워드로 요약하고 기입하는데요. 텍스트와 그림, 사진 자료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준비하고 검색과 수집하는 정보는 출처를 메모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대한 구성은 기존의 우수 참고 자료를 이용해 모방하면 좋습니다. 화면을 구성할 일관된 그래픽 효과를 설정하고 단계별 강조의 내용을 색상으로 구분합니다. 구성된 스토리보드의 내용에 따라 한 페이지씩 제작합니다. 목차 페이지를 구성하고 해당하는 내용 화면 페이지를 순서대로 구성합니다. 화면 흐름의 성격을 고려하여 화면마다의 움직임을 부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경쟁 프레젠테이션과 비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개발 규모가 큰 프로젝트이거나 공공성과 객관성의 기준에 적합한 판단을 얻기 위한 과정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합의 조건이 전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 준비를 위해 몰입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비경쟁 프레젠테이션은 단독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뿐 선정의 기회를 우선 약속하는 것은 아닌데요. 최선을 다해 준비해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시각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은 조형을 다루는 고유의 직업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프레젠테이션보다 심미적인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디자인 프로젝트의 개발을 요구하는 시점부터 다양한 조사와 분석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디자인의 사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개발한 과정과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하는 절차와 형식을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가 공식적으로 조율해 정해진 발표 자리가 아닌 일상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 자리에서 언급하는 대화 방식은 브리핑이라고 합니다. 브리핑의 성격을 프레젠테이션과 비교한다면 낮은 단계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에 필요한 자료 구성은 핵심적인 내용만을 도출해 압축적인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메시지를 구조화, 단순화, 시각화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의 구성 방식도 배워봤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제시를 발표 과정 후반부에 위치시키는 연역적 나열 방법과 반대로 발표 전반부에 결과물을 위치시키는 귀납적 나열 방법이 있는데요. 연역적 구성은 시각 디자인 개발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구성 방법입니다. 귀납적 구성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발표 순서의 예상을 뒤집는 기법으로 깜짝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설명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는 날짜에 가까워졌을 때 발표 내용에 대한 구성과 정리는 기본적으로 완료 단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확인 사항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상황이 발표 날짜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보고 시점인 발표 날짜는 디자이너의 완료 일정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적절한 일정을 따라야 하는데요.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의 계약과 함께 프레젠테이션 일정에 대해 서술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만 디자인 개발 내용이 압축되어 갈수록 발표 일정도 재차 확인하여 세부적인 일정을 확인해 두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디자인 사용 시점이 전체 일정을 구성하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의 디자인 필요 시점까지 디자인 개발과 보고 준비를 완료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가지는데요. 디자이너에게는 충분히 마무리할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며 클라이언트에게는 디자인의 사용 시점에 적합한 일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한 디자인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간결하게 하나의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효과적인 도표를 일명 간트 차트라고 합니다. 이 도표를 이용하여 일정과 계획을 정리하면 시각적 효과와 함께 업무의 단계를 기능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의 경영학자 헨리 겐트에 의해 설계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인데요. 목적과 시간의 두 기본적인 요소를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배치하여 만드는 그래프로 공정관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 개발 일정을 간트 차트로 설명할 때 세로축은 업무에 대한 내용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나열할 수 있으며 가로축은 개발 기간에 대한 구분을 균등하게 나누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대한 구분은 월별, 주별, 연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차트의 구조적 특징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현장에는 참석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한 명의 클라이언트일지라도 참석자는 분명 있어야 합니다.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의 대상은 클라이언트가 참석자인데요. 클라이언트는 결정권자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 보고에 대한 결과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하여 시각 디자인 개발 보고에 참석해야 하는 주체는 클라이언트 측의 대표, 회장, 사장과 간부, 임원진, 관계 실무진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성격의 경중에 따라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하는 인원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디자이너는 이러한 경우를 확인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 측의 프로젝트 담당자와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하는 인원을 사전에 조율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발표 상황의 조건을 고려하여 준비하게 되는데요. 조건 중 참석자의 인원 구성과 직급 파악은 발표 상황의 분위기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의 기획에서 참석자의 조건이 매우 중요했듯이 발표하는 장소에 대한 조건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소는 클라이언트 측의 참석자가 함께 자리하는 장소이기도 하며 발표자가 내용을 안정감 있게 설명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원활한 발표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작용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프레젠테이션은 클라이언트의 업무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장소의 조건은 클라이언트 담당자와 조율하여서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발표 공간은 참석 인원의 규모에 맞게 정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회의실이 프레젠테이션 장소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일반적 회의실 공간은 다수의 인원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비치되어 있으며 화면을 비출 수 있는 스크린이 설치된 전면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회의실의 규모를 알 수 있는 표현은 소회의실, 대회의실과 같은 단어로 구분됩니다. 소회의실의 경우 다자간 육성 발언이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이며
대회의실은 소회의실에 비해서 단순히 크기가 큰 회의실을 말할 때도 있으나 세미나와 같은 중대형 회의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다수의 참석자가 정면으로 설정된 무대를 일반 형식으로 주시하는 공간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발표자의 음성과 발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발표자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여 내용 전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대규모 공간에서는 음향시설인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육성을 확장해 전달해야 합니다. 그 밖에 음성 역할은 발표 자료를 목적과 성격에 맞게 내용을 강조해 전달하기 위하여 성우와 같은 음성 연기 전문가를 섭외해 녹음된 음성과 화면을 보여주면서 나레이션 형식으로 소개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나레이션 형식은 프레젠테이션의 특정 부분을 설명하는 기능으로 발표 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결과 보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표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간의 의미는 발표에 필요한 양적 시간뿐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시작 시간의 의미와 함께 모두 중요한데요. 시작 시간을 정하는 요인은 클라이언트의 참석과 스케줄과 디자이너의 발표 스케줄로 협의된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부득이 클라이언트의 일정이 제한적인 경우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시간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원활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참석자의 업무 리듬을 고려하여 수용하는 것도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이끄는 세심한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업무는 오전과 오후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업무 내용의 패턴으로 오전에는 창의적이고 집중력이 높은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참석자의 집중도 면에서 오전 시간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점심과 같은 식사 직후의 업무 리듬은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시간대이므로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업무 리듬에 맞추어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다고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 중에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요. 매우 특별한 경우, 시간이 촉박하거나 급하게 서둘러야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간에 대한 사전 확인은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 관리 능력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실시하는 프레젠테이션의 경우 할애된 양적 시간에 맞게 자료를 준비하여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과다한 준비로 무리하게 시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윤서 씨와 함께 시각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수행을 위한 설정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각 디자인의 프레젠테이션 준비와 점검을 위해 서로에게 프레젠테이션 수행 계획을 표시한 일정표를 전달하는데요. 프레젠테이션 일정표를 확인합니다. 다음 발표를 진행할 장소를 확인하는데요. 발표 무대에 대한 상황을 체크해야 합니다. 화면 데이터를 확인시키는 스크린의 크기와 위치를 확인하고 컴퓨터나 노트북과 같은 기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육성의 음량 정도와 마이크 스피커의 기능을 체크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위한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므로 관찰 리스트를 작성해 현재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도록 합니다. 담당자와 통화하는 한윤서 씨. 참석 인원을 다시 확인합니다. 아, 사장님까지 8분 오신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대회실로 바꿔야겠네. 대회실. 찾아. 윤서 씨, 네? 참석 인원 어떻게 됐어요? 아, 저 클라이언트 분까지 8분 오신다고 해서요. 대회실로 바꿨어요. 수고했어요.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는 날짜에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확인 사항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발표 날짜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발표 날짜는 디자이너의 완료 일정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적절한 일정을 따라야 합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한 디자인 프로젝트 전체의 일정은 간트 차트를 활용해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현장에는 참석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프리젠테이션의 대상은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발표 상황의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발표하는 장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발표 공간은 참석 인원의 규모에 맞게 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회의실이 많이 사용됩니다. 발표자는 장소를 미리 확인해 적합한 발표 방법과 적절한 준비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프리젠테이션은 발표자의 음성과 발음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하는데요. 대규모 공간에서는 음향시설인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며 프리젠테이션의 특정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성우와 같은 음성 연기 전문가를 섭외해 내레이션 형식으로 소개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디자인 결과 보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표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간은 발표에 필요한 양적 시간뿐만 아니라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는 시작 시간도 의미하는데요. 원활한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디자이너는 참석자의 업무 리듬을 고려해 수행하는 것도 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이끄는 세심한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실시되는 프리젠테이션은 할애된 양적 시간에 맞게 자료를 준비하여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